예,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오늘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네네. 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구속영장은 검찰이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다가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에 보내는데 검찰과 법무부는 그 다른 기관이죠. 그러면 그 정부는 법무부는 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그 수리한 즉시 국회에다가 체포동의를 요청하고요. 예. 그럼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다가 보고하고 국회는 그런 보고를 받은 다음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표결 전에 어떻게 되냐면요. 법무부 장관이 그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소명을 갖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피의자가 된 국회의원은 체포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갖다가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표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체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제 당내에서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에 임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오히려 명분이 확실히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예. 또 특수부가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영장의 기류는 마치 자판기처럼 계속 나온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위험 부담을 이재명 대표가 감수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한 영장 단계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증거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명 정도의 입증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실상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영장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적절한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도 보면서 방어한 끝에 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영장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네.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뭐 대장동 의혹 그리고 성남FC 의혹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구속영장에 두 가지 사건을 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각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냐하면 수사한 검찰청이 틀려요. 중앙지검하고 성남지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했을 때 재판하는 법원도 중앙지법하고 성남지원으로 틀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체포동의를 두 번씩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부담되고 검찰청도 부담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건 자체를 중앙으로 그 병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영장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중앙지법으로 성남지청에서 성남지원으로 각각 그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이것을 법무부에 다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무부가 두 개의 영장을 한꺼번에 그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은데 예.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체포동의안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결국은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만 청구한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거나 또는 428억에 대한 뇌물을 약속했다거나 부정한 처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거나 예.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직접적인 물증이나 증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성남FC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성남FC의 법리는 간단하거든요. 용도 변경해줬고 그리고 성남FC가 돈을 받았으니까 삼자 뇌물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성남FC는 성남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비를 못 받으면 결국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결국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껴주지 않느냐 또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대장동이 본류여서 원래는 대장동만 가지고 영장을 치는 게 맞는데 그럴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남FC까지도 끼워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영장 실질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각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공개된 게 없는 거지 검찰이 안 갖고 있는 건 아직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개된 것 중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수다하다라고 많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예. 저는 오히려 그 이 변호사님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이 예. 그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됐어요. 뭐 정진상, 뭐 김용, 그다음에 뭐 김만배 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성남 FC 건 관련해 가지고는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두산건설 대표하고 그다음에 성남의 그 팀장하고 다 불구속 재판 상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반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대장동 건이 더 메인이고 그걸로 인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예.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윤미향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새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랑 윤미향 의원 판결 관련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커서 뭐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심 무죄 판결의 국민들의 공분, 국민들이 이런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라는 말씀드리고 뭐 세상에 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다?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새로운 검찰이 끝까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이게 전 정부 검찰 탓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 새로운 검찰을 꾸려서 곽상도 의원과 윤미향 의원을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시간만 끌고 실은 수사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법감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핑계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50억 퇴직금을 받았는데 30대 초반이고 6년 근무한 대리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곽상도 의원이 검사 출신이 아니고 민정수석 출신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재명 대표 정권 바뀌자마자 10개월째 수사 라인 다 바꿔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분의 1만 투자했어도 곽상도 의원에게 이렇게 깔끔하게 무죄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겠지만 윤미향 의원이라든가 또 네. 김건희 여사라든가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제대로 수사했는지 여부를 검찰 스스로 좀 지켜봐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고 자신 측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뭐 그거를 다 차치하고 나서도 지금 두 의원,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건은 이제 1심 판결이 난 사건인데 네네.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재수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곽상도 의원하고 윤미향 의원은 조금 결이 틀려요.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보강 수사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만배 전원을 그 원 진술자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부인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녹취록을 보면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한테 주시기로 한 돈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김만배 씨가 정영학에게 이렇게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정영학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면은 곽상도 의원한테 뭔가 대가를 갖다가 받고 줄 돈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원진술자인 아들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판사는 그래도 이제 아들이 뭐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 기각을 갖다 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곽 의원이 무엇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 같아요. 예컨대 어떤 직무와 관련된 대가인지 그 50억이 나아가서 그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였는지도 특정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반면에 윤미향 의원 건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 판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 그 안성 쉼터를 7억 5천만 원에 샀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시세가 한 3억 4억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안성 쉼터를 갖다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뭐 시차는 조금 있거든요. 몇 년 뒤에 팔긴 했는데 몇 년 뒤에 팔았는데도 오히려 당시 시가라고 할 수 있었던 4억 2천만 원에 팔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7억 5천만 원에 사가지고 4억 2천만 원에 팔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횡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연의 법인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는 윤미향 의원이 밝혀야 되는데 법원에서 판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떻게 썼는지를 검찰이 밝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제3자가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래서 1억이 넘는 돈 중에서 가까스로 밝힌 돈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드러난 돈이 1,700만 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뭐 6가지 그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법리를 보강을 하면 상급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윤미향 의원을 무슨 희생양인 것처럼 그렇게 이 대표가 표현을 하셨던데 너무 성급했다. 이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온 다음에 그때도 윤미향 의원이 뭐 무죄나 아니면 요 정도 가벼운 처벌을 갖다가 받았을 때 했어야 할 이야기지. 당장 이제 고등법원 재판은 빨리 진행되거든요. 고등법원 재판에서 뭐 구속이 된다든지 중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예. 상급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게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입증 책임은 검찰이 하는 거지 윤미향 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검찰이 유죄 입증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기소도 안 했는데 이미 범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8개 범죄 중에 1개가 유죄가 나왔고 1,700만 원 횡령이다. 당연히 횡령이 나쁘죠. 좋겠어요. 당연히 나쁜데 문제는 뭐 딸 유학 비용을 할머니들의 돈으로 썼다. 네. 할머니들을 사기쳐서 증여를 받았다. 명의신탁했다. 뭐 보조금을 3억 정도 편취했다. 뭐 쉼터를 비싸게 매입했다. 근데 헐값으로 팔았다. 죄가 8개였어요. 근데 7개가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미 윤미향은 악마가 됐었는데 지금 1개밖에 유죄가 안 나온 상황에서 네. 검찰이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윤미향 의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유죄를 만들어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악마화한 것에 비하면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초라하지 않나.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을 무산시키지 않겠다고 50억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은행 관련자가 아무도 진술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건지 봐주기 재판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검찰이 좀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새로운 검찰이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